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지방의 시골이 본가이신 분들도 잘 이제 올해는 못 가시는데, 또 집에 계시더라도 편안하게 또 가족들끼리 잘 보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저희 집은 2조 시대 때부터 서울이어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는 그렇게 다른 분들처럼 막 그 차 막히는데 가는 그런 수고는 이제 안 해봤습니다만은 올해는 특히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멀리 가지 못해도 이렇게 제한되니까 상당히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시장도 좀 답답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올해 들어오면서 시장이 조금 움직임이 좀 바뀌어진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언제 이거를 좀 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설 연휴 때 말씀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늘 설 특집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거니까 여러분하고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또 제가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기 전에 또 많은 사람들이랑 의견을 교환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그런 뜻으로 그냥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앞으로 매매하시는데 상당히 참고가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죠. 오늘 제목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이제는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목보다 매매 방법이 더 중요하다. 이제 올해는. 특히 올해 이제 하반기는 잘 모르겠지만 상반기에는 그 종목보다 매매 방법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종목은 거의 다 나왔어요. 이랬을 때 이런 종목, 실물 현기에 뒷받침된 거 할 때는 이런 게 움직이고 이런 게 이미 다 나왔고 또 여러분 아시지만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가 미국 시장 이렇게 검토할 때 미국 시장에서 그런 섹터가 강해지면 우리도 또 강해지는 그런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또 올해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로테이션은. 그러니까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뭘 사지가 아니라 어떻게 사고 어떻게 팔 것인가가 더 중요한 때가 됐다. 왜냐? 작년엔 그냥 사면 무조건 올라갔어요. 근데 올해는 그렇지가 않아요. 올라가는 종목도 긴 추세로 보면 우상향으로 올라갔지만 본인이 매매를 계속 거꾸로 하면 손해가 날 수도 있어요. 한참 지난 다음에 우상향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선 전제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이 대세 상승기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끝났는가 그렇게는 안 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의 시장은 어디에 있냐면 시장이 너무 과속을 해서 그래요. 모든 게 그렇지만 과속을 하면 문제가 생겨요. 부작용이죠. 그 과속에 따르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좀 다른 주식시장에 비해서 다른 나라 주식시장에 비해서 올 연초에 너무 좀 힘을 썼잖아요. 너무 과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은 그 상승에 대한 좀 피로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피로감이 어떻게 시장에서 나타나냐면 그 박스권에 갇혀버린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이 박스권을 깨고 나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굉장히 이 박스권을 탈출할 수 있는 강력한 모멘텀이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좀 큰 임팩트가 세게 이렇게 시장에 와야 그걸 뚫고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주변에서는 미국의 추가 부양책 그거 말고는 없는데 이게 재료의 신선도가 상당히 떨어져요. 여러 차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또 반면에 우리가 우려하는 이제 인플레이션 걱정 또 금리 상승 그래서 자금을 걷어 들어가는 테이퍼링에 관해서는 궁극적으로 저도 그거 언젠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올 상반기에는 그게 행동에 옮겨지고 그러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시장이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가는 그 흐름을
뭐 바꾸거나 끊어진 건 아니다. 다만 우리 시장은 그동안 달려온 그 과속 때문에 다소 조정권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새로운 해를 맞으면서 그거에 따르는 여러 가지가 좀 달라지고 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객예탁금 같은 것도 연초에 74조까지 갔다가 지금 65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개인 투자가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됐어요. 심리적으로 위축됐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주식을 사면 누군가가 내 뒤를 이어서 계속 사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작년 코로나 팬데믹 때 장이 꺼지고 나서는 그걸 우리가 인식할 수 있었어요. 정말 느껴지셨잖아요. 막 등 떠미는 것 같은. 그래서 빨리 사야지. 이렇게 해서 사면 누군가 등을 밀어서 막 이렇게 올려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올해 이제 처음 주식시장에 입문하신 분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연초에 달리다 보니까 아무도 안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거죠. 그래서 아, 주식시장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올 초에 들어온 그 개인 투자가들은 성격을 조금 달리한다. 그래서 그분들은 주식시장에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식시장이 이렇게 늘 화려하게 돈을 버는 곳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제 인식하고 있는 거죠. 뭐 그중에는 상당히 뭐 떠나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새로운 자금도 또 들어오고 뭐 주식시장이 늘 그런 거죠. 다만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건 우리가 수요의 척도로 볼 수 있는 고객 예탁금이 정말 빠르게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느냐. 그 규모도 그렇고 속도도 그렇고 연휴 지난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근데 언젠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적 있어요. 고객 예탁금은 후행적 요소다. 그래서 장이 좋으면 굉장히 빨리 들어와요. 근데 장이 나쁘면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뭐 어떤 게 먼저인지 사실 따지기도 좀 애매하지만 일단 우리가 수요의 척도로 잡을 수 있는 게 고객 예탁금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럼 우리 시장이 아직도 상승 여력이 있고 우리 시장이 매력적이냐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게 첫 번째 저처럼 오랫동안 주식시장에 있던 사람 눈에 보면은 첫 번째로 기업이 달라졌어요. 우리나라 기업이 옛날 기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기업이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시가총액 상위서부터 쫙 랭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 회사 그것도 두 개나 있고 2차전지 배터리 회사도 있고 또 전기차 만들어서 애플이랑 뭐 한 해 안 하네 뭐 이 정도로 정도 급의 그런 세트 메이커도 있고 또 그 인터넷 플랫폼 사업도 이게 대개의 경우 외국 같은 경우 그 플랫폼이 그냥 다른 외국 특히 미국 거에 그냥 흡수돼 가 버리는데 우리나라처럼 독자적인 그런 거를 유지하면서 거기에 어플리케이션 커퍼레이션을 계속 붙여서 확장시켜 나가는 이런 데도 드물어요. 카카오나 네이버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또 바이오 쪽에 그런 그 CMO라고 생산 능력을 그 캐패시티를 가진 어마어마한 그 세계적인 회사들이 있고 게임 회사들 뭐 있고 하여튼 이것들이 이렇게 포진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는 뭐 네이버 카카오처럼 새롭게 이런 이제 그 재벌이라고 그럴까요? 새롭게 이제 등장한 분들도 오너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 오너들이 그 대개 이제 3세잖아요. 근데 이제 초기에 이거 회사를 일으킨 1세대 분들은 진짜 고생 많이 하면서 이걸 하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세대를 지나면서 3세대 오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이거 뭐 태어나자마자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들인데 뭐 고생 안 하고 그렇게 커갖고 이거 뭐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요즘 와서 보니까 아니에요. 이 3세들이 지금 이제 오너가 됐잖아요. 근데 굉장히 국제적 감각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이겠지만 굉장히 저돌적이에요. 굉장히 저돌적으로 지금 사업을 펼쳐나가요. 근데 이제 옛날 1세대, 2세대에 비해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도 이미 국제적 감각도 갖추고 있는 데다가 그런 게 이제 뒷받침
되니까 상당히 요새 이제 그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이제 많아진 거고 우리 주식 시장이 그런 것들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즘 배당 진짜 많이 주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배당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오너가 다 옛날 말로 인마이 포켓 하는 거죠. 뭐안 줘도 뭐 거기 가서 뭐 주총에 얘기 못 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달라졌어요. 아직도 미흡하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시장이 달라졌어요. 주식시장이. 옛날에 주식시장이 그냥 뭐 기관들 몇 개 하고, 이제 자본자유 되고 나서 외국인 투자가들도 들어오고, 뭐 개인 큰 손이래야 뭐 그런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뭐 책에도 잠깐 썼지만 뭐 예전에 뭐 개인이 뭐 큰 손 이러면 뭐 백할머니, 광화문 고회장, 뭐 곰이라고 닉네임 가지신 분, 뭐 그런 분들 몇 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달라졌어요. 작년부터 동학개미라고 개인 투자가들이 엄청나게 주식시장을 들어와서 오히려 기관보다 더 그 영역을 넓혀가지고 지금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더 재미난 게 뭐냐면 그 전에 저를 포함해서 다 이제 금융 쪽에 그 근무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만 사고 금융자산이 자기 전체 자산에 비해서 굉장히 비율이 적다. 지금도 적어요. 그렇지만 이제 늘어나는 추세지만 그런 걱정을 하면서 그 이후로 들었던 게 이제 금융 문맹. 그래서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르고 막 투자한다, 막 이런 거죠. 근데 요새는 안 그래요. 요새 이제 새로 주식시장에 참여한 젊은 투자자들은 진짜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주식 투자하면서 뭐 새벽에 뭐 또 미국 시장, 그것도 미국 시장도 직접 해보고 뭐 그렇게 열심히 한단 말입니다. 자료도 많이 보고 또 이제 유튜브가 생겨갖고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 또 느낌이나 경험을 또 많이 전달해 줄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이러니까 옛날 같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도 많이 없어졌고 그걸 또 획득하는 방법도 잘 아시고 분석도 또 어느 정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거는 뭐냐? 그 매매 기법. 이거는 이제 아직 좀, 왜냐면 이건 많이 해봐야 아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매매 기법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옛날하고 많이 달라져서 진짜 스마트한 개미다. 결국 이런 것들이 시장이 달라졌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옛날 같으면 어디다 대고 뭐, 공매도, 연장하라 뭐 이렇게 얘기합니까? 옛날에 그렇게 못했어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씨도 안 먹히는 얘기했죠. 그리고 세금을 대주주 요건 3억으로 한다, 이런 걸 다시 10억으로 유예하라, 그런 얘기, 우리 다 관철시켰잖아요. 옛날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많이 달라졌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피해갈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시장만 갖고 있는 독특한 환경이에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자, 이제 미국도 미국만 갖고 있는 독특한 환경이 있었는데, 미국은 이제 그런 거에 우리보다는 자본주의 역사가 기니까, 시장이 좀 덜 영향을 받는데, 우리는 상당히 많이 받아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제 우리는 2021년이 굉장히 이벤트가 많은 해예요. 그러니까 그 이벤트가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쏟아져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이 아주 분주해요. 이건 이렇게 판단해야 될 건지 저건 저렇게 판단해야 될 건지 이런 걸 결정해야 될 일이 많아지잖아요. 첫 번째, 정치적인 걸 한번 보자고요. 이제 이번에 보선이 있잖아요. 4월에. 그 보궐선거가 끝나면 그러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선거 대선이 1년도 안 남았어요. 한 달 모자라는 1년이에요. 20대 대선이 22년, 그러니까 내년 3월 9일 날 선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선이 끝나면 바로 대선으로 이제 이어지면서 우리 이제 정치기가 이제 완전히 휩쓸고 지나가 다닐 텐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여당이 이번에 실패한다. 아니면 야당이 실패한다. 그러니까 야당이 이겼을 경우에, 아니면
둘 다 서로 뺏기고 뭐 주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런 거를 생각해 보는데 그렇게 되면 이미 지나간 건 지나간 거지만 그 다음에 이제 대선 쪽으로 옮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이슈 몰이를 그 자기네 그 당에 유리한 쪽에 그런 이슈들을 막 정치 이슈를 부각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패배를 덮기 위해서, 아니면 승리를 더 나타내기 위해서 뭐 그런 걸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이제 주식시장에 영향을 줘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정책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책이 하나가 딱 떨어지면 그 정책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작년하고 우선은 그게 굉장히 다르고 그 다음에 공매도도 이제 재개될 거예요. 뭐 우리 반대하지만 뭐 어차피 얘기해놨으니까 이거 재개할 겁니다. 그러면 올해 우리는 이제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보수적으로 재개한다라는 가정에서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건 예입니다. 절대로 그냥 얘기하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보선 결과가 좀 아니었다. 그렇다 그러면 뭔가 이슈몰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맨날 나오는 게 뭐죠? 수도 이전, 세종시, 또 개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세종시 관련주 한번 쳐보세요. 쫙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그런 거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메인스트림을 가고 있는 주식들이 뒤에서 돈이 계속 수요가 몰리면서 이게 빵빵 이게 전진만 할 수 있을 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이제 요즘과 같이 이게 위로 못 가고 자꾸 이렇게 뱅뱅 돌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슈에 따라서 계속 시장이 이렇게 돌게 돼 있어요. 한번 얘로 갔다 얘로 갔다. 그럴 때 이제 이런 정치 관련 이슈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이제 한번 예측을 해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자마자 또 뭐가 나오겠어요? 공매도가 이제 만약에 나온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뭔가 그 미국에서 추가 부양책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박스권의 상단이 지수 기준으로 코스피 기준으로 3,200포인트 위쪽으로 뚫고 나간다. 그러면 거기서 파란 물량이 쏟아질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하고 공교롭게 공매도 개시하고 맞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30조를 더 팔아야 되는 국민연금도 상반기에 빨리빨리 정리하려고 그러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6월 말로 끝나요.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그러면 만약에 이제 공매도가 개시됐다 이래가지고 그 충격으로 이러저런 충격으로 해서 주식시장이 확 빠진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빠지는 걸 두려워하시면 안 되고, 그 빠졌을 때 내가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빠졌을 때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부터는 그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현금이 없으면 진짜 이거는 답답하다. 그러면 뭐 그냥 있는 주식 갖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주식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크게 오르지도 크게 떨어지지도 못하면서 요동을 칠 텐데 매일 가슴만 아파요. 그리고 또 이제 잘게 이런 게 그저께 얘기해서 이미 중국의 이면은행 총재가 긴축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긴축 얘기는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심심하면 한 번씩 나올 겁니다. 중국의 긴축 얘기는. 이제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계속해서 시장을 다리 거는 그런 이제 작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들어와서 기관 투자가 특히 금융 투자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형태를 보면 얘네들이 단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니들은 단타 해라 마라 이런 게 아니라 단타를 다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 있으면 그 주식의 일부분을 갖고 계속해서 단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일정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올해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해가 된 것 같다. 그게 예를 들어서 2020년 같이 사서 기다리기만 하면 몇십 프로씩 먹는 장은 그게 흔히 있는 장이 아니에요. 그런 시장은. 그러니까 올해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매매 기법이라는 게 필요한 그런 때로
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유해 드리는 거는 그럼 우리는 좀 양수 겹장을 한번 해보자. 뭐냐면 긴 호흡으로 중장기 매매를 하는 포트는 그 포트대로 두고 그 다음에 단기 매매를 하는 쪽에서는 계속해서 단기 매매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스몰 캡이 될 수도 있고 스몰 캡도 안 움직였으니까 움직일 겁니다. 그런 때는 스몰 캡이 잘 움직여요. 근데 이게 길지 못하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길게 뻗지는 못해요. 근데 아주 게릴라성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러고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영상 뒤에 또 달아드리겠지만 성장군, 독립군, 산업군 이렇게 산업군에 속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주 기술적 분석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할 때 뭘 기준으로 하냐? 기분 좋으면 사냐? 이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기술적 분석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동평균선이 음봉, 양봉, 골든크로스, 데이드크로스 이거 브런치 카페에서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런 거 이제 아셔야 돼요. 그런 거 전혀 모르고는 매매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 단기 매매는 어차피 우리가 기술적 분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무너진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시장이 무너진다 이런 얘기 아니고 투자 환경이나 움직임이 작년과 다르니까 시장은 예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대응이에요. 시장이 그렇게 바뀌었다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맞다 이런 겁니다. 근데 그 시장 대응이 작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뭘 지켜야 되냐? 첫 번째, 기대 수익을 낮춰야 돼요. 작년 같은 경우는 어저께 이제 댓글 보니까 카카오 많이 올라서 몇십 프로 이렇게 하고 제가 아는 분 중에서 더블 이상 나신 분들 많아요. 옛날에 사서 아직 갖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특히 단기 매매 쪽에 있는 그 포션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그냥 짧게 해야 된다. 5%에서 10% 사이 되면 그냥 돌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매매를 한쪽에서. 근데 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 그런 분들은 그냥 갖고 가시는데 그 대신에 그 중간에 흔들림을 참을 수 있는 그런 멘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기대 수익을 낮춰서 이게 3년 고개 전략이라고 그러죠.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 이러니까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20번 굴르면 60년 사는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는 거죠. 이제는 매매를 조금씩 차익을 모아갖고 그걸 가지고 1년에 한 20% 수익률 만들면 상 받을 정도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의미를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굉장히 빠른 요구가 필요해요. 빠른 요구. 빠른 행동. 그게 필요하죠. 근데 이제 그러면 어느 분은 이제 듣다가 이 사람이 이거 완전히 단타를 부추기냐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잘 못 벌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오래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단기 매매의 그 기본이 도대체 뭐냐? 그럼 단기 매매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첫째 기대 수익 낮추기. 두 번째 이거를 분석할 때 기술적 분석 그쪽에 무게를 많이 두고 시장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동평균선이 있잖아요. 5일, 10일, 20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제 사야 돼요? 어떤 주식이든지 이제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또 중소형주나 이런 이제 스몰캡, 미들캡 이런 것들도 작년까지 해서 이제 지금 막 발표되는 그 실적은 좀 나쁠지 모르지만 사실은 핑계 끼면서 떨 거 다 떨었거든요. 그럼 이제 기저효과 때문에 2분기부터 나타나는 실적들이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있어요. 걔네들도.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도 어쨌든 간 우리도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하니까 이제 그런 쪽에 무게를 둔다면 이게 망할 그런 주식은 손대면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 영상 뒤에 제가 또 이제 달아드릴 건데 거기 관련되는 밸류체인서부터 시작해서 종목들하고 전체 테이블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서 2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거기서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조금 밀렸다고 이렇게 사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걸 언제 파느냐. 그렇게 해서, 잘 맞췄어요. 2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탁 잡았는데 잘 샀어요. 근데 올라갔어. 근데 저 올라가면 이거 언제 파냐. 이걸 이제 5일 이동평균선하고 이격이 얼마큼 벌어지느냐를 딱 보세요. 5일 이동평균선과 이격이 얼마큼 벌어져 있느냐. 그래서 그 5일 이동평균선에서 이격이 크다. 그러면 매도하는 게 낫죠. 그래서 더 정확히 여러분이 한 번씩 점검해야 되는 그래프가 뭐냐면 주봉이에요. 주봉. 주봉을 보면 주봉을 그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건가, 거기서 이익이 벌어지는 건가, 그게 오히려 주봉 같은 경우가 파악하기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막 카카오 같은 거 막 많이 올라서 가슴 떨리고 막 그러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주봉을 제가 보라고 한번 말씀드리죠. 예. 주봉 보면 뭐 우리가 길조 분석에서 얘기하는 엘리엇 파동에서 3파의 초입에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그 길조 분석을 이제 보시고서 그걸 평가를 해야 돼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면서 영원히 한 번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에요. 이게 언젠가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브런치 카페에서 그런 것도 보여드리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20일 이동평균선 근처까지 밀려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그래프가 십자가 딱 그어질 때 있죠. 이 십자 그래프가 나타나면 대개 추세를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타이밍도 잘 이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N자형으로, 그러니까 한번 깊게 빠졌다가 그 다음에 반등했다. 왜냐하면 한번 올라가 본 놈이 올라가요. 반등했다가 이렇게 N자로 되빠졌는데 지난번 저점보다 높은 데서 N자가 터닝한다 하면 그때 사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이제 N자를 활용하는 그런 경우도 단기 투자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렵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이 지수 관련 그 영향력이 큰 대형주라 할지라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대형주가 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주 메인 포트의 일부분을 띄워서라도 그런 걸 한번 내가 한번 해볼까 하는 분은 해보셔도 괜찮다.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그게 한번 해보실 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것도 계속 이제 뭐 도망 다니실 수는 없는 거니까 올해는 이제 그렇게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작년부터 돈을 어떻게 해서 이익이 나면. 자, 그러면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1억을 투자를 했는데 주식 투자 열심히 하셔갖고 1억 3천이 됐어요. 그러면 이익 되는 거를 좀 실현시켜서 3천만 원을 만드셔라 이거예요. 3천. 이 3천을 빼요. 그래서 이거 다른 계좌에 넣지. 그럼 이제 1억이 남잖아요. 그거 갖고 다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억을 가지고도 또 운영하면서 거기서 한 20%, 30% 현금을 갖고 나머지 주식으로 가지면서 여기서 포트폴리오를 돌리면서 그게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여기서 또 불어나면 불어난 돈 또 빼서 이렇게 하고, 올해는 그런 거 좀 잘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올해는 특히 매매를 자주 하시면 안 돼요. 그 매매 중독 있죠. 올해는 매매 많이 해갖고 성공할 확률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메인 포트를 아주 굳건히 지키든지 아니면 일부 그런 거를 해보시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야 조금의 수익이라도 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매매 방법을 올해는 써야 될 것 같다. 올해는 작년만큼 돈 벌기 쉽지 않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그 주요 섹터 이렇게 하면 일부 좀 변동된 것도 있지만 잘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 연말이랑 그 주요 섹터가 있잖아요. 이건 추천 종목 아닙니다. 이거 갖고 나중에 뭐라 그러시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종목이 이외에도 좋은 종목 많아요. 이 종목만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종목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에 왔을 때 사셔야지 그냥 아무 때나 막 사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상 뒤에 달아드릴 테니까 좀 참고로 하세요.
그래서 한번 그 쭉 적어놓고 한번 참고를 하시고 어떤 건가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연휴 때지만 시간 내서 이거 한번 보시면, 그리고 자료 한번 보시면 앞으로 또 몇 개월 동안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정말로 섣달 구문날인데 섣달 구문이군요. 내년에 진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복 많이 받는 게 부자 되시는 거죠. 부자, 다들 부자 되시고, 그렇게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2월 15일 날 월요일 날 시장 끝나고 나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